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사지키입니다. 오늘도 아무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주로 아무말 코너를 찍는 시간은 굉장히 심야에 항상 자기 전에 시간이 되는 것 같네요. 이 시간이 아무말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경 공부야. 오늘의 말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 아마 저처럼 자영업을 되게 오래 하시거나 야인 생활을 되게 오래 하신 분들은 진짜 뼈저리게 공감하실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거 자영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꼭 기억해 두셨다가 이래서 DK가 그때 이런 얘기를 했구나 라고 떠올리시는 그런 말이 되길 바랍니다. 뭐냐면 쓸데없는 감정 발산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사실 20살 때부터 여러 가지 일을 했어야 됐어요.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펼 수 있습니까? 남의 밑에 들어가거나 외주일 같은 거 받아서 하거나 이런 방법밖에 없었는데, 음악 쪽은 솔직히 남의 밑에 들어가기에도 좀 회사 같은 게 많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외주 생활 같은 거를 오래 할 수밖에 없었어요. 굉장히 어릴 때부터 자영업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또 20대 때는 성격이 지금 같지 않았거든요. 뭔가에 불타고 있고 뭔가 정의감에 불타고 좀 이런 성격이어서 조금이라도 좀 부당한 일을 겪거나 좀 이상한 일들을 보면 가서 멱살을 많이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저 외주하다가 갑하고 여러 번 싸웠습니다. 진짜 좀 물리적인 충돌까지도 있고 그랬었어요. 제가 세운 회사를 봤자 두세 명, 많아봤자 너댓 명 정도 같이 일하는 조그마한 회사이고, 사장이라고 있는 놈도 굉장히 20대 어린 놈이고 하니까 좀 부당한 일을 많이 겪은 것 같아요. 그리고 형편상 좋은 일, 나쁜 일, 비싼 일, 싸구려 일 이런 거 가리지 않고 아무거나 다 받았어야 됐기 때문에 좀 이상한 클라이언트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습니다. 클라이언트들이 굉장히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말도 안 되는 좀 이상한 소리를 하거나 했을 때 제가 그거를 하나하나 되게 좀 틀린 말 하는 사람들 고치고, 좀 인격적으로 좀 모욕당했을 때 멱살 잡고, 이런 일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좋았냐면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냥 그닥 나한테 이득되는 건 아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꼭 어렸을 때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좀 회사가 커지고 일들이 좀 커졌을 때도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겼었는데, 예를 들자면 제가 몇 년 전에 한 10년 이상 거래했던 거래처에서 잘렸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저희한테 너무 말도 안 되는 작업 분량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단가는 그대로인데 제가 저희 작업자들을 좀 다독이면서 계속 진행을 하다가 작업자들이 도저히 이렇게는 못하겠다, 도저히 이렇게는 못하겠다, 말을 좀 해달라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그 사람들한테 이거는 시세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당신들이 몇 년째 이 가격에 점점 이렇게 일의 분량을 늘려나가는 거는 조금 상도 이상 좀 어긋나는 행위 같다, 좀 젠틀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이 나이 먹고 무슨 감정 싸움 할 일도 없고 해서 제가 그 정도로 굉장히 제 감정을 억누르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그 프로젝트에서 잘렸습니다. 그 프로젝트만 3년 반 정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바로 제가 그 말 한 시점 이후로 그냥 그 일에서 아웃됐을 뿐만 아니라 그냥 거래처가 끊겼어요. 사실 제가 그거를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돌려서 그냥 이번 일은 조금 저희가 스케줄상 작업이 좀 어렵겠습니다 하고 핑계를 대고 그냥 벗어났으면 지금도 그 회사랑 또 다른 프로젝트들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이거는 좀 상도 이상 아닌 것 같다 라고 딱 지적을 하는 순간 클라이언트는 그거를 그냥 기분 나쁘게 받아들인 거죠. 이거는 굉장히 비일비재한 경우고, 제가 일하다 보면은 진짜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클라이언트들 많이 있잖아요. 디자인 하다 보면 회장님도 말도 안 되는 클라이언트들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봤어요. 저도 그런 디자이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짜증나고 화나고 이런 거는 그냥 친구한테 가가지고 진짜 이렇게 짜증나는 일이 있었어, 그리고 그 친구랑 그냥 술 한잔 먹고 풀면 되고, 그 클라이언트한테는 직접 대고 그 말을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세상에 좀 찌들은 좀 비겁한 행위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좀 이걸 다르게 생각하기로 한 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상대방은 제가 감정 표현을 해도 그 감정에 대해 케어하지 않아요. 그냥 그래서 그 감정에 대한 이야기들은 나랑 그 감정을 교감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하는 거고, 그냥 어차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람들과는 그냥 감정에 관련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게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요새 사실은 유튜브 하면서도 댓글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채널 초창기에는 모든 댓글에다가 다 대댓글을 달아줬어요. 100%.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악플 같은 게 달렸을 때 이 사람한테 그 악플에 대한 내용에 뭐 당신이 오해한 거다 라든가 뭐 당신이 잘못 알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라든가 어떻게 보면 해명조에 그런 댓글을 항상 달아줬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악플을 단 사람들은 내가 거기다가 해명의 대댓글을 달잖아? 안 와. 그 뒤로 안 봐. 되게 허망한 거야. 아, 나만 괜히 이 댓글 보고 나만 고민하고 내가 정말 그렇게 잘못했나? 이런 생각했구나. 이런 되게 허무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그런 좀 기분 나쁜 악플이 달리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차단 누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제 면전에 대고 그런 말을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단.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악플을 다는 건 일종의 일방적인 배설이지 나랑 대화를 원해서 그런 이야기를 다는 게 아니라는 거를 최근에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대댓글을 달 가치가 없는 댓글에 대해서는 댓글을 안 다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유튜브를 운영하는 것과 내가 사업을 운영하는 것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차피 말이 통하지 않을 사람들과 그런 감정적인 대화를 해봤자 제가 얻는 게 없고 굳이 뭐 얻는 게 있다면 잠깐의 후련함? 그쪽이 나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내가 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게 정말 잠깐의 후련함은 줄 수 있는데 결국 내가 얻는 게 뭔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그 말 그냥 하지 말걸, 무시할걸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모든 사업 관계에서도 이랬던 게 그렇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거나 가끔씩 이제 인격적으로 좀 모욕적인 말을 하는 갑들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일 생전 안 당하게 생길 것 같이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런 일을 많이 당하거든요. 제가 그럴 때 거기에다가 반박해가지고 막 싸지려고 했을 때 제 기분만 좋지 사실 제 회사에 뭐 딸린 식구들의 뭐 밥줄이며 여러 가지를 저는 잃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제 감정을 케어해주지 않는 사람에게 제 감정을 표출을 해봤자 뭐 그 사람은 그냥 뭐 기분 나쁘고 너 꺼져 이러고 말겠죠. 그래서 사실 제가 어린 작업자들하고 이런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할 때 제 20대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친구들을 볼 때 클라이언트들한테 불만 많고 막 저 클라이언트 왜 이렇게 짜증나게 해요, 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막 이렇게 말하지만 그거를 나한테 얘기하는 건 좋은데 클라이언트한테 그거를 얘기하지는 말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그게 좀 오랜 기간 제가 이게 야인 생활을 오래 해보면서 느낀 뭐 생활의 지혜랄까 좀 그런 게 있어서 여러분이 저처럼 뭐 자영업을 하시거나 그런 프리랜서 생활 같은 걸 하실 때 조금 자기 속에 있는 감정을 너무 다 드러내지는 말아라 라는 좀 이상할 수도 있는 조언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회장님은 거의 인생 대부분의 갑이 저라서 별로 그런 거 못 느끼셨죠? 모르겠어. 회사 생활의 상당수를 저와 함께 했기 때문에 별로 그런 감정을 못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말은 항상 조심해야지. 근데 말을 조심해라는 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정을 꺼내지 말아라. 감정을 너무 쉽게 표출하는 사람이 자영업을 하면 안 되겠지. 자영업하는 사람은 감정을 버리라는 거야? 저는 감정은 집에 와서 회장님과 이야기를 하는 걸로 풀고 있습니다. 좀 이 감정을 내보였을 때 그걸 받아주지 않는 사람과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입만 아파요. 에너지 낭비예요. 감정을 너무 사소한 거를 잘 토로해도 그것도 문제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거는 그 사람이 너무 이제 쉬워 보일 수 있는 거잖아. 뭐 그런 면도 있죠. 이 비즈니스 세계에서 어떻게 보이느냐 뭐 이런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말이라는 게 참 나는 이 사람한테 토로한다고 했는데 막 그게 나한테 화살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정을 꺼내는 문제도 있지만 감정이 말로써 그 사람에게 전달이 그대로 되느냐 잘못하면 말이라는 게 사실 살짝만 엇나가면 이제 왜곡될 수 있잖아요. 감정을 또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고 오해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민한 감정의 문제는 정말 가까운 사람 아니면 꺼내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채널을 보고 있는 연령층이 좀 높기는 하지만 굉장히 어린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게 뭐 쇼크받고 이런 거 아닌가 모르겠다. 어차피 학교 생활 때도 똑같잖아. 그래요? 조과제 할 때 막 감정 표출해? 조과제 할 때 되게 짜증나는 일도 많은데 또 100% 막 다투할 수는 없잖아. 근데 웃긴 게 저는 10대, 20대 때 그 제어라는 게 없었어요. 정말 질풍 같은 시기를 지내가지고 진짜 무슨 중학생 때는 제가 학교에서 무슨 싸움 제일 많이 한 것 같고 맨날 싸웠던 것 같고 고등학교 때도 맨날 어디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멱살 잡는 일이 많았는지 생각해보면 제가 좀 뭔가 인간으로서의 AT 필드가 전혀 없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자기 반성의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 여러분께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감정은 내보일 사람한테만 내보여라 라는 얘기였습니다. 분명히 일하다 보면 뼈저리게 공감하는 그 순간이 올 겁니다. 특히나 자기 밑에 뭐 딸린 식구들이 있거나 뭐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제 말씀을 거의 격하게 100% 공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뭐 유튜브를 운영하시거나 뭐 자기 사업을 하시거나 그냥 혼자서 프리랜서 생활을 하시거나 모든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꼭 이 얘기는 한번 하고 싶었어요. 저도 항상 사업하면서 계속 생각해왔던 얘기인데 유튜브 하면서 조금 더 그런 부분도 느끼게 됐고 해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오늘 방송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조회수는 잘 안 나오지만 이런 아무 말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레사 디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